이게 의문의 책에 너네 1, 2학년 때 배운 적 있어? 아니요. 없어? 네. 한 번? 아, 이거요? 이거 2학년 때. 2학년 때 한 번 시키긴 했지. 근데 이게 3학년 2학기 때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도 한번 보긴 하겠지만 그때 조금 편하게 보자고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갈 거거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내내 이거를 왜 의문의 체계를 왜 계속 외우게 시키냐면 고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이 들어가지. 뭐 비음하니 유음하니 막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걸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에 대한 인지가 좀 있으면 음운 변동이 훨씬 쉽거든. 그래서 교육과정상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해둔 거고, 자 오늘 이거 앞뒤 한 장짜리 끝내면 수업 끝입니다. 그리고 한 끝은 158쪽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음성이랑 음운을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 음성은 물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은 남자 음성과 여자 음성이 그 물리적으로 그 음파를 비교해 봤을 때 헤르츠 수가 다르잖아. 그리고 똑같은 여자더라도 뭐 블랙핑크의 제니 음색 다르고 로제 음색 다르듯이 그럼 물리적인 말소리를 뜻한다면 음운은 약간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목소리 톤이 다 다르더라도 같은 음운 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잖아. 쌤이 같은 음운 체계라고 했을 때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같은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억의 의미고 여기까지는 아의 의미고 이거를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게 음운 체계야. 자, 그렇게 해서 음운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봐봐. 물 대 불이 있어. 근데 다 똑같아. 근데 요거랑 요거 하나 때문에 이제 뜻이 완전히 달라지지.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100%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한 90% 정도 맞는 정의인데 음운이 뭐야? 하면 자음. 한 번 더 갈게. 이거도 다 똑같은데 이번에 뭐 때문에 뜻이 달라져? 맞아. 오라는 모음 때문에 뜻이 달라지잖아. 자, 그래서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가진 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그게 기억하기 힘들면 자음이랑 모음. 그러면 90%는 맞는다. 이 소리야. 알았지? 왜 90%인지는 나중에 10%짜리를 이따가 또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2학기 들어서 학교 쌤들이 이제 설명해주는 거에 따라서 한 번 더 얘기해주긴 할 건데 이제 한 세트잖아. 근데 딱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지잖아. 요런 쌍을 최소 대립상 이라고 부르기도 해. 들어본 적 있니? 없니? 아마 2학년 때 왠지 가르쳐 주실 것 같기도 한데 들어보기는 해. 자, 그리고 이제 음운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를 시키려면 이걸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음운은 말이야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쪼개져. 자, 분절 음운은 뭐라고 하냐면 음소라고 해. 비분절 음운은 뭐라고 하냐면 운소라고 해. 봐봐. 음소와 운소가 합쳐져서 음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분절 음운이라는 건 어디에 해당이 되냐? 바로 이 자음과 모음이 해당돼. 자음, 모음. 자, 왜 분절 음운이냐면 분절이 똑똑 끊어진다, 나뉜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물이라고 했을 때 이거 미음, 우, 리를 합쳐진 거 하고 분절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분절 음운인 거고 비분절 음운은 뭐냐면 이렇게 똑 끊어낼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에 얹어가지고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높낮이 같은 거 가라는 말이 있을 때 딱 똑 끊어낼 순 없지만 이 뜻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잖아. 가 하면 명령이고 가 하면 의문이고
요런 애들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 뭐 억양 또는 소리의 장단. 너희 막 그런 거 배워본 적 있지 않아? 뭐 밤과 밤이 다르고 눈과 눈이 다르고 이런 것도 뜻이 완전 달라지잖아. 요런 것들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대체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는 약간만 다르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음운 변동 현상 엄청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별거 없지? 하나 더 갈게. 음운의 마지막 동그라미 보면 언어마다 목록과 체계 차이가 있다라고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영어가 있다고 했을 때 너희가 나보다 영어 발음 더 좋을 거 아니니? 뭐 랄 이렇게 발음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다 랄이라고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R과 L의 구별이 있어. 근데 우리는 물론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지만 영어를 모르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에 다 똑같이 랄, 리을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즉 언어마다 음운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죠? 하나만 더 해보자면 뭐 브와 브라든지 아니면 프와 프라든지 얘네 영어권 사람들은 이런 걸로 아예 뜻을 구별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들으면 프 그냥 이렇게 하나로 퉁치잖아.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음성과 음운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분절 음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자는 아들 자자지. 자식이야, 자식. 얘는 그 한자어로만 보면은 자식이라서 자식은 부모 없이 살 수 없어. 그래서 혼자서는 발음을 못하는 거거든. 근데 조금 더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딘가의 소리가 방해받아서 나는 소리야. 장애음이야, 장애음. 공기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좁혀서 내는 소리인데 뭐 우리 자음모음이 뭔지는 알지,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치? 조금 특이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자면 방금 봤듯이 프처럼 보통 많은 언어권들은 그 자음끼리의 대립이 두 쌍, 그러니까 아니. 두 개가 한 쌍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 근데 우리는 뭐 있어? 크크크. 뭐 스스는 두 개만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츠츠츠 이렇게 세 개씩 대립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다리가 세 개다라고 해서 삼지적 상관속을 이룬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쌤이 이제 한국어 교육과잖니? 그래서 쌤 이제 동기들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가가지고 그 외국인들 어학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 근데 우리나라 음은 이 대립 체계가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 소리 구별을 잘 못하는 때가 있더래. 그러니까 그 뿌와 프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더래.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육을 시키냐면 티슈를 얇은 걸 한 장을 떼. 그래서 공기의 양으로 구별을 시키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봐봐. 브는 그 예사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리라서 공기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뿌는 너희 된 소리라고 들어봤지? 된 소리가 꾸덕꾸덕 쫀득쫀득하게 된 소리잖아. 그래서 공기가 거의 안 나가. 프는 거센 소리지. 말 그대로 욕할 때 이제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공기가 제일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이걸로 연습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자음은 혼자서 발음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으라는 모음에 같이 껴서 얘기하거든? 근데 최대한 영어 발음하듯이 그 자음만 발음하려고 했을 때 구별이 돼.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볼게. 얇게 껴가지고 느낌 차이나? 브는 묘하게 나가고 프는 팍 나가고 뿌는 거의 안 나가잖아. 이런 식으로 구별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공기의 양 쌤이 방금 얘기해줬어. 된 소리, 예사 소리, 거센 소리 이런 식으로 가고, 소리의 세기는 예사 소리가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된 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음은 그 자식제자라 그랬어. 무조건 모음이 있어야 발음이 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지. 그래서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 이제 뭐 공부할 때 많이
봤지? 뭐 몇 음절로 쓰시오 했을 때 음절 하면은 사실상 글자 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 봐봐. 이거는 사실 초성에 오는 이응은 가짜 이응이야. 자릿수 채워주려는 이응. 그래서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쌤이 했던 이거 사실은 우리가 넣어서 발음하고 있는 거라 그랬지. 얘는 단독으로 발음을 하지 못해. 음절을 이루지 못해. 하나만 해볼까? 얘들아, 이거 몇 음절이야? 맞아, 2음절이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해서 2음절이냐면은 발음 어떻게 하지? 이걸로 2음절이라고 따지는 거야. 알았지? 원래는 얘가 아니라 이 소리 나는 걸로 음절로 따져. 그 정도 일단 여기까지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 중에 하나가 자음 체계표를 외워야 돼. 이미 잘 알고 있니? 자, 나의 필승 암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자음 체계표가 어떻게 이제 생각이 되냐, 어떻게 형성이 됐냐라고 보면 일단 내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야, 눈썹이야, 눈이야. 옹졸한 앞니가 있어. 자, 여기가 입술이야. 앞에서부터 입술, 그 다음에 앞니 뒤에 바로 오는 잇몸, 그 다음에 혀 뒤로 가면 딱딱한 입천장 나오지. 센입천장,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입천장 나오지. 여린 입천장, 그리고 목구멍 해서 좋은 위치, 소리 나는 위치를 좋은 위치라고 하는데 앞에서부터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센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목청 소리, 이렇게 보면 되고, 사실 거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옛날 버전으로 한자어 버전으로 하면 두 입술 사이에서 난다 해서 양수능. 그리고 여기 잇몸 뒤를 치조라 그러거든. 치조음. 센 입천장 딱딱하단 말이야. 경국의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입천장은 연에서 연 입천장. 연 입천장은 뭐야? 연국의 그 다음에 목청은 이제 후음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름도 이제 가볍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점점 가는 거야. 이제 우리 이 표는 뭐냐면 소리 내는 방법이야. 자, 일단 자음은 크게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뉘는데 브, 으, 프, 그 하면 성대가 무조건 울릴 수밖에 없어. 모음 때문에. 모음은 성대가 항상 울리거든? 근데 영어 발음하듯이 최대한으로 그 자음만 발음하려다 보면은 성대가 안 울리는 지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울림 소리 애들은 느, 르, 무 무조건 울리거든? 해볼래? 중3쯤 되면 안 하려고 하더라. 중학교 1학년을 막 이렇게 하던데. 내가 할게. 자, 그래서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일단 나뉘고요. 이렇게 나뉘어.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울림 소리에서 다시 이제 소리를 내는 방법이 3개가 나뉘어. 자, 먼저 파열은 뭐냐면, 뭘 파열이라고 하지? 그 인대 파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뭔가 터지잖아. 그래서 막았다가 터지는 걸 파열음이라고 해. 막았다가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아래가 뭐냐면 내가 칸 하나 더 그려버렸네? 이렇게 해버리지 뭐.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자, 그 다음에 소리가 마찰돼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 통로를 최대한 좁혀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비벼지는 거야. 그래서 마찰음이 있어. 근데 얘랑 얘 사이음이 있어. 이게 뭐냐면 파열과 마찰의 사이다 라고 해서 파찰음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표에 따라서는 이 파열과 마찰의 위치를 뭐 바꾸기도 하는데 그거야 너희가 어떻게 암기하든 상관이 없지만 난 일단 이렇게 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울림소리는 코로 내고 코로 안 내고가 있는데 코로 내는 건 뭐라고 하지? 야, 너 비염 있냐? 이러잖아. 비음. 그 다음에 흐르는 듯한 소리로 내는 게 유음이야.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간다. 일단 이렇게 가거든? 어떻게 외우냐고 알려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자, 봐봐. 일단 브 라인에 있는 거 뭐 있지? 브 있지? 이렇게 채워. 쌤이 일일이 이거는 된 소리고 이건 거센 소리고 이거 안 알려준다? 알았지? 그 다음에 드 라인에 있는 애들 채워봐. 드뜨트 있고 스 라인에 있는 애들 맞아. 쌍시운 있고 즈뜨츠 있고 맞아. 그 있고 흐는 이렇게 있지. 얘네들은 다른 상 없단 말이야. 오케이. 일단 어떻게 외울 거냐면 울림 소리는 외울 게 거의 없어. 그치? 근데 뭐 어떻게 좀 유치하지만 모노레일, 노란 양말, 마누라야 뭐 등등 어떻게든 알아서들 외우시면 되는데요. 봐봐. 비음부터 일단 설명할게. 얘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비음부터 설명할게. 쌤이 잠깐 그 친구 축가 부를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원데이 보컬 레슨에 간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쌤이 약간 지금도 코맹맹이 소리가 나긴 하는데 원래도 비염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노래 부를 때 코로 부르는 사람들 있지. 막 이러면서 코로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면 코로 막고 노래를 부르게 한대. 그랬을 때 나머지 음 있지. 얘네들은 코에서 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깨끗하게 난다는 거야. 근데 비음인, 미음, 니은 이제 받침에 있는 이양이야. 이거는 코로 막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소리에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마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안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는 걸리지. 안 걸리지. 소리 차이 느껴져? 이렇게 연습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음운 체계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한 번 더 했었어. 괜찮아? 자, 쌤이 방금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여기 이응 있지? 얘는 봐봐. 초성에 있는 이응은 자리 채워주기 위한 가짜 이응이잖아. 얘가 진짜 소리를 내려면 여기 있어야겠지. 요 종성의 이응이야. 알았지? 자, 리을은 흐르는 음이고 다 잇몸에서 나는 거 괜찮을까요? 다 상식적으로 입술에서 나는구나, 잇몸 쪽에서 나는구나. 다 괜찮으시죠? 자, 이거 볼게. 막았다 터뜨리는 거 봐봐. 막아. 드도 잇몸이랑 그 혀 위랑 이제 막았다가 드 하고 터뜨리지. 그도 약간 입천장 혀뿌리 뒤쪽이랑 말랑말랑한 입천장 쪽이랑 막았다가 하고 터뜨린단 말이야. 자, 스스흐는 뭐냐면 좁혀지지. 마찰. 그리고 막았다 터뜨리려고 하는데 다시 마찰을 일으키는 거거든. 이게 즈. 자, 파찰은 쉬운 게 즈츠츠 하나밖에 없어. 경국에도 쉬운 게 즈츠츠 하나밖에 없어.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어. 여기 중에서 일단 이해 안 되는 애들 없지? 왜 저게 여린이 편정에서 나는 거야? 이런 거 없지? 자, 그리고 이제 외우는 거 시작을 할 건데요. 어떻게 외울 거냐? 너희가 일단 이 위치는 다 외워야 돼. 안울림 소리랑 울림 소리가 있고 파열음과 마찰음 사이에 파찰음이 있고 비음과 유음이 있구나. 그리고 입술에서부터 점점점 뒤로 가는구나. 이걸 일단 외우고 봐봐. 유치할 수 있는데 얘는 쉽잖아. 얘로 할 거야. 아래 칸부터 도, 레, 미, 음으로 외울 거야. 그러면 그리고 박자도 봐봐. 미, 도, 레, 미, 도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치? 미, 도, 레, 미, 도 해가지고
바다 사자가 이렇게 외울 거야. 어이없지?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다 사자가 하는 거 보이니? 바다 사자가 하면은 잘 외워진단다? 어이없지 얘들아? 근데 이거 남고생들한테도 다 먹힌 거야. 쉬는 시간에 바다 사자가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 요거만큼, 그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르겠어. 그 중학교 때 쌤도 이걸 외웠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약간 작곡가가 악상 떠오르는 것처럼 바다 사자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나는 그 뒤에 다른 것들은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바다 사자가 하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그리고 나머지 브라인 애들, 뭐 드라인 애들 다 따라오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다 같이 해볼까요? 중3이니까 자제시킬까요? 알겠습니다. 자,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바다 사자가 자, 위치도 미레도 도레미 해서 미미 도레미 도야. 알았지? 괜찮으세요? 네. 자, 그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 보면은 그 쌤이 조음 위치랑 그 조음 방법에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다 써놨어. 입술 소리,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입술 소리를 찾으시오 막 이게 아니라 두 입술 소리에서 나면서 막았다가 터지면서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번 쭉 훑어보자면, 자, 입술 소리 두 입술에서 나는 거, 잇몸 소리 혀끝과 윗잇몸에서 나는 거, 생입천장 혓바닥과 생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거, 여린입천장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거, 이제 목청 소리 목청의 사이에서 나는 소리. 오케이.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는 성대가 안 울리냐 울리냐 차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것도 한자어 버전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성대가 울려 유성음이야. 이게 있을 유야. 성대가 울린다고. 이제 그러면 아니 왜 그래? 안 울림 소리는 무성음이겠지. 울림 소리가 유성음이겠지. 이해됐어? 소리가 울리면 유, 소리가 안 울리면 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 다시 아까 얘기하지만 막았다가 터지는 거. 마찰은 이제 좁히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 약간 막았다가 터지려고 하는데 마찰이 이루어지는 거. 그 즈츠츠가 봐봐. 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터지려다가 즈 마찰의 느낌이 약간 나지 않니? 터지면서 둘 다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울림소리 비음과 유음. 비음 아까 코로 내보내는 소리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유음은 봐봐.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몸에 댄 채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이거거든? 이걸 어떻게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내냐면은 리을은 발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낸다 라는 그런 속성 때문에 흐를 유자를 쓰기는 하는데, 봐봐. 라 라고 발음을 했을 때 맨 처음에 봐봐.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하면 라 이게 되지. 네, 혀끝을 윗 잇몸에 댄 채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내보낸다 하면 봐봐. 양옆으로 흐르고 있지. 그래서 초성이 오는 리을이 그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그 소리고, 혀의 양옆으로 흐르는 소리가 받침에 있는 리을이야.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 가서나 기억해도 되는데, 초성이 오는 리을, 그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탄설음이라고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탄력 있게 소리를 내는 거야. 탄력 있게. 라. 받침이 오는 리을은 설치음이라고 해.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탄력 있게 있고, 설치음은 뭐냐면 혀 옆으로 흘려보낸다. 양측으로 흘려보낸다 해서 설치음이야. 이해됐어? 아무튼 리을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쌤이 일단 여기쯤 하고 쉬는 시간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자음 체계표 한번 이렇게 슥 그리면서 쉬고 있어봐. 알았지?